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6쪽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며 이야기 읽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해 본다. 여러분들 이 점 꼭 주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참고 영상 한번 보고 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참고 영상 봤나요? 네. 이런 제목을 가진 참고 영상이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의 방아쇠를 당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네, 여러분들 이 영상 다들 보고 왔죠? 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은요, 예전에는요, 지금과는 달리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차별이 정말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지만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그쵸? 그런데 이러한 흑인을 무시하고 흑인을 차별하던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이러한 변화는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죠. 그쵸? 어떤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 건데요. 이 영상에는요, 로자 파크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네, 흑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나요? 흑인인데요. 이 사람은요, 어떤 행동을 통해 이렇게 흑인들이 차별받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많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는 걸 세상에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죠? 네, 그 당시에는요, 흑인들이 버스의 앞자리에도 타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 앉더라도 만약에 백인들이 많이 타면 자리를 양보해야만 했죠. 그런데 이 로자 파크스라는 사람이 양보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로자 파크스는요, 일부러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였죠. 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거나 몸이 아파서 양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흑인들만 이렇게 양보를 강요받고 차별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였죠. 이런 행동들 덕분에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옳지 않구나, 이런 것들이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동의를 하고 조금씩 법이 바뀌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을 이야기가요, 사라 버스를 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요, 사실은 그 로자 파크스의 실화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본따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약간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라 버스를 타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아까 그 로자 파크스의 이야기와 어떻게 다를까? 네,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이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영상을 멈추고 이 이야기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본 다음에 같이 한번 내용 파악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야기 다 읽어봤나요? 네, 이야기가 상당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보긴 힘들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 중심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는요, 어떤 인물이 나오나요? 네, 주인공. 그쵸. 사라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또 누구 나와요? 어머니 나오고요. 또 버스 운전기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먼저 시간적 배경. 언제 일어난 이야기일까요? 물론 이 이야기는요, 아마 시대적으로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런 말들, 아침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의 내용은 아침에 있었던 일이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또 공간적 배경은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 여기는요, 지금 미국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사라가 살고 있는 어떤 마을이겠죠. 마지막으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사라는요, 항상 버스 뒷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왜 나는 뒷자리에만 앉아야 할까? 앞자리는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하루는 앞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결국은 사라가 경찰서에 잡혀가죠. 네. 그런데 이러한 사라의 행동이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서 사라는요, 비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응원도 받게 됩니다. 그쵸? 이러한 사라의 행동이 많은 흑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흑인 인권이 변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거는요, 선생님이 정말 간단하게 줄인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죠.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면 먼저 116쪽 같이 한번 볼게요. 사라는 어머니와 함께 항상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지금까지 언제나 이래 왔단다.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때 미국에서는요, 흑인들이 심한 차별을 받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늘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때는요, 법으로 정해져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전에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더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스를 탈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도 사라는요, 호기심을 갖고요, 이렇게 버스 앞쪽 자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아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버스 앞쪽으로 한번 나가게 되죠. 버스 앞쪽으로 한번 가보았는데요. 어때요? 별다른 것도 없고요. 창문은 똑같이 지저분하고 버스의 시끄러운 소리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쵸? 앞쪽 자리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것일까요? 네, 사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사람들이 사라를 가만두지 않죠. 그쵸?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버스 운전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성난 얼굴로 꼬마 아가씨, 뒤로 가서 앉아라. 너도 알다시피 늘 그래왔잖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사라에게 뒷자리로 가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사라가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리고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그쵸? 네, 그러면 118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지만 사라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뒷자리로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리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사 아저씨는요, 규칙을 따르지 못하겠다면 이제부터는 걸어가거라.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셨죠. 사라는요, 버스를 내리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걸어가기에는 꽤 먼 길이었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 닫으셔도 돼요. 저는 학교까지 타고 가겠어요. 네. 사라가 이 아저씨에게 굴복하지 않네요. 그쵸? 그러다가 결국에는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운전사 아저씨는요, 경찰관을 불렀고,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119쪽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사라에게 큰 소리를 쳤지만 몇몇은 사라를 응원했습니다. 그쵸? 사라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응원을 했어요? 네. 일어나지 마라. 그 자리는 내 피부색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응원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사라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사람들은 사라가 어떤 법을 어겼다고 생각했나요? 네, 이런 법이었겠죠? 흑인은 어디에 앉아야 한다고요? 버스 뒷자리에. 네, 이런 법을 어겼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겠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라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사라는 이렇게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네. 120쪽에 여기 이 장면은요, 사라가 경찰서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용기를 내, 이렇게 소리를 치셨고요.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게 해줘. 네, 이 말은요, 뭐예요? 사라가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알 수가 있죠. 특히 이 부분 볼게요.
키가 큰 아저씨께서 사진기를 들고 와 사라를 찍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왔냐면 신문사에서 왔대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여기 문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용기를 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게 해줘. 이것은 각각 어떤 처지에서 한 말일까요? 지금 이 두 말을 한 사람의 처지가 다르죠. 그쵸? 이 용기를 내라고 말을 한 사람은 어떠한 처지였을까요? 네, 사라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라의 행동을 지지하는 처지입니다. 지지한다는 거는요,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응원하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요 말,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게 해줘. 요건 어떠한 처지에서 한 말일까요? 네, 사라가 규칙을 네, 사라가 규칙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처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사라의 행동에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법이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잘 정리를 하길 바라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어머니께서 여기 오셨는데요. 어머니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자. 경찰관들이 진짜 범죄자들을 잡으러 가야 할 때인 것 같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네. 물론 사라가 여기 오긴 했지만 어머니 또한 너한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이런 뜻이겠죠. 네, 우리 121쪽 또 볼게요. 네, 사라는요, 어머니와 함께 경찰관을 나오게 됩니다. 경찰관은요, 이렇게도 말을 해요. 앞으로 당신 딸이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단단히 일러주시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괜찮다.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래요. 그날 밤에 어머니께서는 사라의 방으로 들어와 이렇게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야, 엄마는 너한테 화나지 않았어. 너는 세상에 어떤 백인 아이 못지않게 착한 아이란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자 사라는요, 혼란스러워했어요. 왜 혼란스러워했을까요? 네, 어머니의 말대로 사라가 잘못한 게 없고 착하고 특별한 아이라면 왜 경찰서에 끌려갔을까요? 혼란스러웠겠죠? 한번 적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사라가 착하고 특별한 아이라면 버스 앞자리에 앉으면 안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없었지만 경찰서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라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라는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법은 절대 바뀌지 않나요? 이렇게 어머니께 여쭈어보고 어머니께서는요, 언젠가는 바뀌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어쨌든 날씨가 그리 춥지는 않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낡은 버스가 아니라 두 다리를 주셨어. 그렇지? 결국 그 이튿날 아침에는요, 사라가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게 됩니다. 네, 사라와 어머니가 버스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 가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죠? 네, 사라 또래 남자아이 하나가 신문과 연필을 가지고 와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인 좀 해줄래?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사인을 해달라는 건 뭐예요? 사라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머니께서. 우리 딸이 영웅이라도 된 것 같구나. 네, 그래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인이고 백인이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사라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쵸? 신문기자가 또 왔어요. 또다시 사진을 찍으려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사라를 뒤따라 걸었습니다. 네, 사라가 학교까지 걷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사라를 뒤따라 걸었대요. 그리고 또 그날은 어떤 흑인도 버스를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버스 회사는 어땠어요? 당황했어요. 왜 사람들이 버스를 타지 않지? 결국은요, 사라의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게 만들었고요.
사람들이 버스를 타지 않으니까 어때요? 버스가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뭐가 바뀌게 됩니까? 법이 바뀌게 되지요? 네, 그러면은요, 그날 이후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차별이 있었던 것은 옳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리고 법이 바뀌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잘못된 법을 따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잘못된 법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사라의 작은 행동 하나가 마침내는요, 법을 바꾸게 했네요. 그쵸? 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운전사 아저씨는요,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타시죠, 꼬마 아가씨. 사라가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요, 자랑과 행복이 두 눈에 가득했다고 하셔요. 이런 사라가 정말 자랑스러웠던 거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야, 왜 머뭇거리니?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딸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라의 행동 하나 때문에 법이 바뀌게 되고요. 흑인들도요, 이렇게 버스의 앞자리에 자유롭게 앉을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요,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 파악을 해봤는데, 125쪽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